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요새 따라서 지주택 관련해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일일이 답변 드리기도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다시 영상으로 이제 큼직한 이제 핵심 맥락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최근 지주택 관련 Q&A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핵심만 다시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지주택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정말 요새 지주택 탈퇴 문의가 엄청나게 옵니다. 자, 이거는 크게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계약한 지 오래된 경우.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어디까지가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거냐. 저 개인적으로는 가계약 단계까지다, 인감 도장을 찍기 전까지다, 이렇게 보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또 실제로 제가 업무 대행사에 있을 때는 1차 납입금을 납입한 상태에서도 전액 돌려받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분은 전액을 환불받았냐?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돼요. 내가 민원 넣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필을 하시면서 요목조목 따지시면은 대부분 환불을 해줍니다. 전에 원래는 1차 분담금까지 들어간 상태에서는 업무 대행비를 공제하고 받는 게 맞아요. 그게 계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나 분양 대행사나 요 세 주체는 항상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일이 커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민원에 굉장히 민감하고 소송에 민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한 지 시간이 얼마 안 된 경우. 자, 근데 계약한 지 너무 오래됐다. 이미 N차 분담금까지 납입했고 몇 년이 지났고 나 이런 상황에서 탈퇴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손해를 감수하고, 여기서 손해는 업무 분담금, 그 업무 대행비 이 정도 되겠죠. 그 업무 대행사의 업무 대행비 이 정도를 감수하고 버릴 걸, 그거 못 돌려받는 걸 감수하고 탈퇴하시는 게 제일 현실적인 거예요. 아니다, 나는 계약한 지 오래됐고 했지만 소송으로 좀 다투고 싶다. 그런 분들은 법무법인을 잘 선택해서 이제 소송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법인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제가 업무 대행사에 있을 때 그 조합의 입장에서 법무법인을 두 군데를 만나봤어요. 자, 근데 한 법무법인은 그냥 일반적인 변호사를 붙여주는데, 꽤 이름 있는, 부동산에서 이름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1년도 안 된 초짜 변호사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안 됐어요. 대화가 안 돼. 이 법리를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변호사 조회를 해보니까 시험에 합격한 지 1년도 안 된 변호사예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무법인을 잘 선택하시고 소송을 검토를 하시는 게 현명하시다. 원하시면은 법무법인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 또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탈퇴할 때 서류 제출한 거 다시 받을 수 있냐. 요거는 여러분 어느 계약이든 대부분 다 합의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계약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합의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인감증명서의 목적란을 비워두고 제출하신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현장에서 파쇄를 하긴 하시던가 반환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장난질을 좀 많이 쳐요, 요 인감증명서로. 근데 요 인감증명서로 장난질 치는 것도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돌려 받으셔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주의인데, 꺼림칙하잖아요. 목적란을 비워둔 인감증명서. 또 가장 많이 또 도용이 많이 되는 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파쇄 확인하시거나 반환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환권이 대부분 합의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감도장은 맡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봐요. 인감도장이 아니라 이제 막도장을 요구하죠. 대부분
뭐 이제 명부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기 나중에 구청에 내고 이래야 될 서류들 중에. 그래서 대부분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는 막도장은 요구해도 인감도장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감도장은 또 어느 계약이든 간에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금 지주택을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두 번째로 많이 오는 질문인데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예, 노예요, 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장기 침체 우려가 엄청나게 큽니다. 대부분 탈퇴하실 거를 권장드려요. 다만 이 손해를 어떻게 감수할 거냐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데, 지역주택 조합은 주택을 사는 매매 계약이 아니라 건설 사업 계약이지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지주택 아파트 공정률이 70%가 되기 전까지는 주택 매매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건설 사업에 관한 이제 법리로 또 경제적으로도 그런 입장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아니 이게 지주택 가입했다고 해서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보장, 뭐 안심보장증서 있는데요. 그것도 잘 읽어보세요. 아파트를 주겠다는 걸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보장이지. 그래서 적용되는 법리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지주택에 가입을 한다? 이꼬를 나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 사업의 한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은행도 불확실성이 큰 경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도 봤을 때 너무 높아요. 3%대예요. 근원물가 상승률이 3%대라는 거는 물가관리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한국은행에서 2%대잖아요. 그것보다 더 높다. 이 말은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특히 소비 부진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불확실성이 크다, 이거는 한국은행 얘기예요. 게다가 미국 부동산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미국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오고 있어요. 저는 이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또 2008년처럼 그 하우징 버블이 또 크래시 또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지금 아무도 오피스 빌딩을 임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임차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비대면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효과를 많이 봐서 공실이 남아 돈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불안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이렇게 안 좋은데 나는 굳이 건설 사업의 한 주체가 되는 지주택 계약에 가입하겠다? 다시 생각해 보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딸려오는 질문이, 그러면 지주택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주택은 전적으로 조합과 대행사의 양심에 맡기는 건설 사업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서 어디를 봐도 주택 매매라고 볼 수 있는 법리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조합과 대행사의 양심에 맡기는 건설 사업에 뛰어드시는 거지. 아니 그러면 왜 이들의 양심에 맡기냐, 이런 표현을 썼냐?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게 있긴 해요, 주택법상. 근데 제가 그 예시로도 드렸죠. 어떻게 이거를 조합과 업무 대행사가 우회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상 아주 한정된 정보만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조합과 대행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그 조합의 사업에 관해서는 조합과 대행사의 양심상 제공받는 정보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됩니다. 총회를 열어서 결의하는 거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가입 계약서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업무를 업무 대행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조합과 대행사의 양심에 맡기는 건설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좋은 사업지를 왜 대기업은 시행은 안 하고 시공만 할까? 아니 대기업이 그 사업지, 그 지주택 사업지를
시행 시공 다 해버리면 좋잖아요. 그쵸? 대기업이 돈이 없어요? 현금만 몇 조인데? 재무제표 보면 아우 경이롭습니다. 현금만 몇 조예요, 현금만. 예? 여러분들이 뭐 흔히 말하는 뭐 도급순위 탑 10에 드는 우리나라 그 건설사들 보면은 현금만 몇 조예요, 현금만. 물론 뭐 장기 채무 뭐 이런 것도 빼고 뭐 하면은 뭐 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거 하더라도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대기업이 돈이 없냐, 능력이 없냐? 아니에요. 근데 왜 대기업은 그렇게 좋은 지주택 사업지를 시행은 안 하고 시공만 할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걸 먼저 알아봐야 될까가 떠오르실 거예요. 예. 자, 대기업이 시행과 시공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뭘까요? 예,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게다가 마진도 많이 남겠죠? 시행까지 해버리면. 근데 왜 안 할까? 대기업이 그 사업지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 대기업에 일하시는 대기업 직원분들이 바보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뭘 봐야 될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지주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조합과 대행사의 양심이고, 그리고 그 조합과 대행사의 상태입니다. 심지어 제가 실제로 최근에 받은 문의 중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대행사 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 대행사 한번 찾아보니까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대행사예요. 이미 자본을 까먹고 있는 대행사인데 버젓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마진율이 높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겠다, 그거를 우리가 대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업지를 왜 대기업은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